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양돈을 시작한 지 36년 차 김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양돈연구의 안근승 회장님 그리고 안기용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은 식사 후 가장 졸린 시간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전제는 제가 이렇게 36년 동안 양돈을 해왔던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기록 ICT 분석으로 MSY 30도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올해 12월 말까지 출하될 돼지들은 다 육성 비육사에서 자라고 있죠. 저희가 그걸 추산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성적을 뽑아봤을 때 올해 성적이 MSY 3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31도를 기록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 그게 가능했던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 농업회사 에코팜, 지우팜, 농장 소개, 농장의 생산성, 그리고 저희는 3주 포유, 4주 그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면은 모돈의 동분이 A, B, C, D, E, 그러니까 1, 2, 3, 4, 5, 5개 그룹으로 딱 나눠지고요. 1년에 13번 분만하게 됩니다. 3주 포유, 1주는 분만사 청소하고 입식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축산악취 대응 방법, 생산성 향상 요인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유럽, 특히 덴마크와의 생산성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MSY 35도. 저희 농장의 원대한 꿈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유전 능력 향상 프로젝트. 이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거창하게. 그리고 MSY 35도를 위한 제가 생각하는 AI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시 축산단체연합회 발족과 성과,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스마트팜을 넘어서 AI 축산으로 저희가 아마 농업 연구사업 중에서 가장 큰 단위 5년간 150억을 그 국책 연구 사업을 저희 농장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5년 동안 국책 연구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자금이었고요. 지금 이 대전에 있는 애틀이라고 한국전자 정보통신연구원 박사만 3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IT 쪽에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애틀이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저희 농장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5년 동안 했던 국책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AI 축산 그리고 우리 양돈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는 그런 두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저희 농장입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 돼지 농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지붕과 이 부분이 비료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액비화 시설을 안 하고 퇴비화 시설을 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것만 안 했으면 김 사장 떼돈 벌었을 것인데 제가 괜히 저기에 집착을 해서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하고 지금도 힘이 듭니다만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장은 원래 이게 한 덩어리, 하나의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농장을 두 개로, 나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쪽에 말하자면 모돈 자돈 라인, 그리고 여기 육성 비용 라인, 그리고 비료 공장, 이렇게 해서 회사는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79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 횟수를 세하려 보니까 46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랑 뭐 저는 뭐 하여튼 태어나기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서울로 입성을 해서 유치원, 초, 중, 고, 대를 다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 퇴직하시고 뭐 고향에 내려가서 뭐 농업, 뭐 전원 생활 이런 거 꿈꾸시다가 갑자기 이 돼지 농장을 하게 돼서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89년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진짜 저 돼지 농장 우습게 봤습니다. 아이, 그 뭐 간단하겠지. 몇 년 고생하면은 그냥 껌이겠지.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양관리 컨설팅을 우명석 박사님께서 27년째 하고 있고 방역 질병관리는 7년째 최진 수의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컨설팅을 굉장히 일찍 제가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게 컨설팅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멋모르고 시작을 딱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주 간단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정말 큰 오판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 5, 6년을 완전히 저 혼자 헤매고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첫 번째는 내가 이 한 5, 6년을 헤매는 시간에 처음부터 내 스스로 내가 돼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때 그 연암축산전문대학을 들어가서 2년 동안 배우고 나왔으면 내가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도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인정을 했죠. 난 돼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자.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 첫 번째 저희 농장 컨설턴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안기용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기용 박사님이 와가지고 이거는 뭐 해야 되고 2,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수도권에 계셔서 거리가 그때 교통이 좋지 않았죠.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안기용 박사님도 컨설턴트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컨설턴트였던 우명석 박사님이 그때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 성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98년도에서부터 2024년 지금까지 매해 써오고 있는 저희 농장의 기록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 이거를 써야지 직성이 풀려요. 지금도 피그 플랜 하고 있고 모든 자료 이렇게 올라오지만 반드시 저거는 제가 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은 딱 쓰면은 지표만 봐도 분만사에 문제 있었구나. 내가 이때 놀았구나. 이때 내가 집중을 안 했구나. 왜 이렇게 내가 성적을 못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게 된 원인은 이 표를 그때 안기용 박사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선일 차장, 만약에 이거 1년치 한 칸도 빼지 않고 이거 다 메꾸면 아마 양돈하면서 망하지는 않을 거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망하려면 이거는 죽어도 써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썼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우명석 박사 27년째인데 단 한 해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내가 돼지를 너무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제가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사장인 내가 지시한 사항을 어기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제가 크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왜 그렇게 했어? 그래?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나를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컨설턴트인 우명석 박사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 안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그럼 무조건 자르거나 아니면은 무지하게 혼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컨설턴트의 어떤 영향력, 지도력 이런 거를 상당히 업 시켰죠. 그리고 저도 컨설턴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두말 않고 따라왔던 게 저의 양돈 36년 동안의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8년도부터 썼죠. 근데 이제 2004년에 제가 MSY 25.9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마 전국 평균이 16도였을 거예요. 네. 16도가 안 됐던가? 하여튼 통계조차 애매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삶의 우여곡절 때문에 쭉 지나가다가 작년에 28.5도를 하고 올해 이제 31도를 찍게 됩니다. 23년, 24년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올해 저희가 32도까지 찍을 뻔 했어요. 근데 못 찍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3월 달에 PED를 맞았어요. 저희 농장이. 근데 한 350도 정도 죽는 걸로 해서 딱 한 번 발생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오리노라웃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25년에 32.5도, 아마 지금 예상되는 수치는 30도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 32도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농협 사료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농협 사료 쓰기 전에 농협 사료에 대한 그 양도를 36년 동안이나 했던 사람이 사료에 대한 나름의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평가도 있었고, 저거 사료 후진데, 저거 어떡하지? 이런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료효율도, 이거는 이제 MS와 영향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그럼에도, 사료가 나쁘진 않았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료율을 2.7 전반 수치를 기록하는 게 전체 사료율이죠. 저희 농장의 목표인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PIC 농장 중에서는 전체 사료율이 2.5대를 찍는 것도 허다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은 43년째 양돈업에 계시는 우리 우명석 박사도 그 수치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PIC 계열 중에서 사료율 2.5대를 전체 사료율을 찍는 곳이 있다. 사료율 2.5를 찍는다 그러면 순이익 면에서 MSY 1, 2도는 별로 중요치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장의 이제 전상 기록을 하면서 이제 성장, 이제 이렇게 쭉 성장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농장 이제 사주 그룹 관리 거기 인쇄되어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은요. 이거를 이제 사주를 그러면 어떻게 굴린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거기 써놓고 나서 남한테 설명을 해봤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쳐봤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를 시작점으로 보면 이번 주에 종부하고 분만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종부는 월화수에 이루어지고요. 분만은 수목금 이렇게 이 주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주죠. 거기에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4주에 한 번씩만 분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장은 그 전에 주간 관리할 때도 저희 농장은 간호분만이 원칙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야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절에 왜 외국인 관리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돌아가는 외국인은 많은데 제가 외국인을 미리 확보 못해가지고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한 4년 동안 저 야근이 제 담당이었어요. 3일밤을 제가 호박 샜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분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해서 저는 성적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야, 4주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 야근 수당 1.5배로 나가니까 야근 서. 그리고 제일 많이 분만하는 날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밤은 한 명 갖고도 안 돼요. 그러면 2명이 야근을 씁니다. 대신 이 주는 종부의 분만에 정신이 없지만 하여튼 이 주는 죽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고 그러면 그 전주에는 뭘 했겠어요? 말하자면 그 전주에는 분만을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주로 따지면은 그 전주에는 이유하고 분만사 비우고 이제 분만사의 포유자 돈들 다 이유자 돈으로 가고 수세해서 대략 85억에서 90억 사이에 분만 대기 돈들이 분만사로 들어오게 되죠. 보시면 그냥 통입니다. 여기에 87칸이 분만사가 다 돼 있고요. 이것도 그냥 통입니다. 1100두에서 1200두가 들어가요. 그냥 한 배지예요. 이거보다 더 큰 비국사는 이거 한 2배만 합니다. 2배만 하는데 거기에 한 1100두에서 1200두가 들어가죠. 통으로 움직입니다. 올인 올아웃이 이번 몇 차례 질병의 위기도 있었지만 올인 올아웃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간 관리하고 달리 올인 올아웃이 실행된다는 건 특히 이번에 3월 달에 PED가 발생하면서 제가 운이 좋았는데 일단 PED G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G형으로. 그래서 PED 백신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사사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PED 백신을 지금까지 하면서 농장하면서 처음에 PED라고 판정이 났을 때 발병해보고 저희 농장은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 발병 원인이 제일 많은 게 그 지역사회니까 누구네 농장에 TG라 그랬죠. PED인지를 모르고 발병했다고 그래갖고 양도협회 회원들 우르르 가가지고 고생이 많네, 새끼 많이 죽었나. 그리고 와서 우리 집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차 방문해가지고 다 번졌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하고 저희 농장은 PED하고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바뀐 유형의 백신, 생사사 백신을 놓고 그리고 3월 3일인가 분만한 3월에 분만하는 그룹에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생후 7일령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농장장으로부터 분만사에서 거의 50%가 동시에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PED밖에 없잖아요. 빨리 수의사를 불러라. 그래서 수의사가 2시간 만에 오고 바로 현장에서 진단 키트 이용해가지고 2줄 뜨고 PED 판정 받고 수의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인공감염 시킵시다 라고 하고 저도 인공감염에 대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인공감염이 맞느냐? 인공감염은 결국 PED를 상주시킨다. 여러 논쟁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나마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막 태어난 3, 4일경에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수가 살아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50두에서 300두가량이 죽고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4주에 한 번씩 분만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3월 3일인가 며칠에 발생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4월 초에 분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공감염을 시키고 인공감염 시키면 2주 후에 항체가 생기는데 모든에게 그리고도 저희가 1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는 한꺼번에 90포기 분만하니까 잘 쓸어버리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3월 달은 운 좋게 막았고 4월 달에 안 터져야 되는데 근데 4월 달에 안 터졌어요. 5월 달에 안 터졌어요. 그리고 6월, 7월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는데 희한하게 자돈, 모돈 이런 데서는 PED가 검출이 안 되는데 슬러리 피트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돈사별로 바닥을 비우고 청소를 해서 전체 돈사의 슬러리 피트를 계속 비우면서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PED가 발생을 안 했으면 32도도 찍을 뻔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부 분만이 한 번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육성사에서 비육사로 1100도에서 1200도가 이동을 해야 돼요. 완전히 배지 하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돈사에서 육성사로 한 배지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분만 전에 이후 하면 포유 자돈이 한 배지가 이후 자돈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주는 그대로, 그런 대로 널널한 편입니다. 작업하기가 좀 편한 편인데, 문제는 종부와 분만이 한 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주는 이제 시작 전부터 이제 전투태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인 올아웃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이 이번 PED 발생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신 대로 모돈을 5개 그룹으로 해서 하고요.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3주 포유를 하게 된 이유는 분만 스톨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때 이 그룹 관리, 주간 관리 그 2004년도에 25.9를 찍을 때는 주간 관리였어요. 근데 그 뒤에 저희가 서코를 맞으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룹 관리, 올인 올아웃을 하자. 그래서 그때 그룹 관리로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복잡하고 어쩌고 해서 분만사를 대량으로 짓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소로 분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3주 포유였습니다. 확실한 올인 올아웃 가능하고요. 슬러리 피트까지 다 비워서 청소할 수 있고요. 질병 차단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배와 분만주가 겹치지만 요일 분산으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야간 분만이 있지만 나머지 3주가 좀 널널하기 때문에 좀 더 직원들에게 휴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좀 그러는데, 제가 발표할 때 중간에 저거는 뭐지? 하고 물어볼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이 강의 듣다가 뭐에 꽂혀가지고 저거 왜 저러지 하면 나머지 얘기가 안 들어와서 강의에 집중 못하는 좀 그런 제가 스타일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축산학치 대응 방법은 사실은 다 솔루션이 나와 있죠. 하나는 기계식이고 하나는 미생물을 이용한 이제 순환 시스템인데요. 기계식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탈취 효과가 꽤 좋죠. 다만 전체 돈사를 이 기계식으로 때려 막으려면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결국 다시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그 애트리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하면서 악취 문제도 한번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배기팬에 다 덕트로 연결했어요. 배기팬을. 그래갖고 한쪽에서 그 배기팬에서 나오는 거를 다 악취를 탈취하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죽이고 그 공기를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재순환을 시켰습니다. 왜?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에, 겨울에 이럴 때는 그 따뜻해진 공기에서 악취, 바이러스, 세균만 딱 걷어내고 20 몇 도인 공기를 그대로 재순환시키니까 가을, 겨울에도요, 내부 그 환풍기 도는 게 거의
늦여름처럼 배기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한참 지나고 나면 최저 환기로 해놓다 보면 온도 때문에 왜 우리 그 급이기 위해 막 먼지 쭉 쌓여 있고 막 그러죠. 그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여름철에 생겼습니다. 여름철에 배기팬이 100%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그 덕트 자체가 저항이 생겨요. 덕트가. 그러니까 이 배기팬이 100%를 못 밀어내는 거예요. 덕트가 막고 있으니까 앞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안에 그 환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이거는 유럽에서 하는 스타일로 옆에 복도가 있든가 그거 자체가 지하 터널로 연결돼서 한쪽에서 포집해가지고 악취를 이렇게 제거한다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배기팬에 바로 덕트를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을 이용한 순환 시스템 요새는 뭐 워낙 다들 잘 돼 있는데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거를 도전했다가 한 6개월, 7개월 막 가다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미생물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점화하는 과정에서 승부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사 전체 슬러리 탱크를 합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당만한 크기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이 여기서 우점화되고 그것이 냄새를 잡고 이렇게 탈취 효과까지 있으면서 돼지 생육에 도움을 주게끔 하려면 대략 여기다가 미생물을 얼마나 퍼부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다가 말통 한 10개 정도 넣고 좀 지나고 또 며칠 지나서 말통 10개 넣고 그러면서 한 6개월 버틴 다음에 효과 하나도 없어.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만한 면적의 말통 그런 식으로 분다고 해가지고 우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넣고 있는 미생물이 여기서 반 이상 잡아먹어서 내가 여기서 짱이야 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들이부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우리 오너들이 포기를 합니다. 아, 이거 하나만한 짓거리구나. 돈만 내가 부쉈구나. 그리고 포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포기를 하면 그동안에 넣은 게 아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점화 시키는 과정에서 승부를 못 보고 대부분 어떤 미생물이 우점화가 잘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점화 시키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가냐 못 가냐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슬러리 피트가 막 넘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점화 시키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겠죠. 대략 슬러리 피트의 하프 정도는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액비가 나가줘야지 그 우점화 시키는 과정의 성공률이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개 다를 쓰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는 비료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일식 제품인데 저 안에서 이제 황산도 품어지고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암모니아도 잡아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계값만 2억인데 보통 저기가 이제 저희 그 비료 공장의 배기팬이에요. 저 앞으로 한번 지나가면요. 온 몸에 그 악취가 배가지고 절대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저기 금방만 지나가도. 근데 저거를 설치해 놓고 나서 깜짝 놀랐죠. 저기를 왔다 갔다 해도 옷에서 냄새가 안 나요. 대단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아, 기계식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접목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생산성 향상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BCS 관리죠. 바디 컨디션 스코어인데요. 27년간 우리 농장을 어쩔 때는 제가 그냥 양돈이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할 때도 우리 우 박사님은 2주에 한 번씩 와서 저보다 더 많이 양돈장 우리 농장을 지켜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27년간 우리 농장의 컨설턴트였던 우명석 박사가 맨 처음에 오면 가는 곳이 종부사입니다. 임신사. 예.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모던의 바디 컨디션입니다. 뭐 기계로 찍어보거나 재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눈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바디 컨디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분만사, 자돈사, 육성, 비육사, 마지막 퇴비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농장 전체를 이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해요. 그러면 맨 첫 번째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모돈의 바디 컨디션이 뭐가 문제입니다. 너무 여였습니다. 너무 살쪘습니다. 그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해요. 예. 첫 번째가.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사실 저 잘 바디 컨디션 열심히 안 봐요. 그냥 컨설턴트가 있고 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성적이 쭉 높아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아, 바디 컨디션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었구나. 왜 27년간 농장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임신사 가서 바디 컨디션 보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 왜 바디 컨디션 먼저 얘기했는지 요새 와서 제가 느끼는 거죠. 그만큼 제가 무지했던 겁니다. 17에서 19mm를 목표로 하고요. 심지어 아주 성적을 잘 내는 농장장이 있었는데, 우리 그 컨설턴트인 우명석 박사하고 계속 빡킹이 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왜? 바디 컨디션 나빠. 좀 더 올려야 돼. 사료를 더 주라고. 그러면 농장장이 뭐라 그러냐면, 예, 더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쭉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게 내지는 않아, 그 농장장님이. 근데 제가 판단을 했죠. 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내가 해본 결과 나는 우 박사님과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성적을 잘 내는 농장장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바꿨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했죠. 두 번째 간호분만이고요. 세 번째 뭐 대부분의 농장들 뭐 현대화 시설 자금으로 많이 돼 있죠.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저 굉장히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국책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뭐 그런 것들이 제어되고 또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터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MSY 28.5도를 찍고, 야, 그래도 MSY 30도는 넘어야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냐.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 성적을 쭉 봤어요. 모든 회전율이 2.5 정도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사주 포유잖아요. 다른 집이 사주 포유할 때 우리는 3주 포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회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단 이후 체중은 작아요. 3주 포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출하일량은 대신 늦습니다. 예. 어느 게 이득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 느낌에는 사주 포유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출하 체중을 생각을 하면 출하 일령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사주 포유에 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무조건 늦어집니다. 저희는 그냥 올인 올아오시니까 이후할 때 얘 이후할 체중도 아니야. 그래도 이후해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데모가 없어요. 데모가. 종부시킬 때 얘 재발이나 불임이 왔어. 그럼 그냥 아웃시켜요. 걔를 맞추려면 걔가 거의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종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걔를 그냥 계속 사료 주는 것보다 그냥 도태시켜. 그냥. 그러니까 한 번 재발이나 불임이 오면 그 그룹에 안착을 될 수가 없으면 그냥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분만사에서부터 무조건 뭐 몇백 그램 안 나가, 그러니까 뭐 몇 킬로 안 나가는 돼지도 무조건 이유를 해야 돼요. 데모가 없으니까. 대신 자돈사 가서 거기서 이제 액상 대용류 계속 먹이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죠. 그럼 걔네들이 언제 가느냐? 자기네 그룹하고 같이 육성사로 못 가요. 그리고 4주 뒤에 그 다음 그룹하고 가요. 예. 그래도 살리는 게 더 낫다.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올인 올아웃을 하면 분만사 같은 경우는 대리모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한 달 그냥 딱 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딱 이 배지에 가면 개 생일이 다 똑같아요. 어차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루 일찍 먼저 태어났거나 하루 늦게 태어난 돼지들이니까 금요일을 분만일로 해서 걔네들은
그냥 생일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그룹 이렇게 주간 단위가 아니니까요. 그거를 쭉 보고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컨설턴트인 우명섭 박사하고 얘기한 게 우리 옛날에 비해서 질병 컨트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분만사에서 사고율이 포유 개시에서 0.5가 빠지더라고요. 이후 지수까지. 그러니까 12도가 이렇게 안 넘어가냐고 쩔쩔쩔쩔 맸는데 어느덧 연평균이 12점 후반대로 가고 13도도 그냥 갈 것 같아요. 쭉 보니까 문제는 저희가 산자수였어요. 산자수가 늘어나야지 포유개시가 늘어나고 포유개시가 늘어나면 우리 지금 농장의 시스템 상으로는 이유지수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냥 모든 회전율을 여기서 더 올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고를 보통 이유 사고가 5% 정도 내외인데 이거를 2%로 만드는 건 더 진짜 힘든 거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그래도 산자수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돼지 키움의 이일석 대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유럽의 탑이 PSY가 42예요. EU 지수가 연평균 18입니다. 유럽 농장 278개의 농장 평균이 34고 PSY가 EU가 15.3입니다. 저희가 24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PSY가 32.6이고요. EU 지수는 12.8을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의 차이가 총 산자수 유럽의 탑5는 19.7, 평균도 18.3인데 물론 잘하는 농장이겠지만 저희는 14.7 기록하고 있고요. 포유개시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 부분이죠. 총 산자수하고 포유개시 누수만 높이면 우리는 분만사에서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유지수 올라가면 우리 MSY 저 이유지수가 1도 올라가잖아요. MSY가 거의 2도 가까이 2점 몇 도 올라가 버립니다. 이유지수가 1도 올라가면 연평균 이유지수 1도 올라가면 대충 계산해 보면 MSY 2.5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올리는 게 제일 빠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우리 모던 유전 능력 향상 프로젝트 이 이름을 좀 거대하게 졌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에 제일 중요한 게 후보동 관리입니다. 사실 저 후보동 관리 맨날 우리 박사님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각 찍고 번호표하고 첫 재발 오는 날짜 적어놓고 뭐하고 사료를 어떻게 그냥 알아서 하겠지. 내가 저기까지 신경 못 써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산자수 올려야 돼. 산자수만 올리면 나 MSY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후보동 관리를 현장에서 사무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또 특이하게 폐쇄동군이에요. 랜드레이스 웅돈이 있고 요크샤 순종 암놈을 갖다가 말하자면 LY를 만듭니다. 그래서 후보돈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후보돈 순종만 더 사오면 돼요. 후보돈 왕창 만들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순종 늘리고 그리고 첫 종부일을 우리 컨설턴트의 우명석 박사는 270일 이상이 무조건 후보돈의 그러니까 후보돈이 분만할 때 산자수가 높다. 너무 빠른 교배는 성수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산자수가 낮다. 270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농장장에게 270일이 그 농장장이 시킬 날짜에 270일이 안 넘기는 후보도는 다 리스트에서 뺐어요. 그리고 270일이 넘는 것만 줘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한 번을 넘기면 저희는 300일이 넘어가요. 그래서 300일이 넘어가면 제가 그랬어요. 팔으라고.
못 시킬 것 같으면 팔으라고. 아낌없이 내가 대주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MSCI에 올라가는데 이거만큼 투자해서 가성비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아까우니까 만약에 종부 인력 놓쳐가지고 300일 넘어가고 막 넘어가서 문제 생기면 팔아버리라고. 후보돈을 얼마든지 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후보돈 관리를 사무실에서 딱 리스트를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모돈 평균을 이제 냅니다. 내서 우리 전체 450개 모돈의 총 산자수, 포획일시두수를 내고, 도태 기준은 최근 3번의 출산 기록이 전체 평균이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높여서 산자수와 포획일시두수를 높이자. 이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성적을 기준으로 한 도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쭉 피그 플래너블에서 자료를 보니까 역시 84는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성적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84는 지금부터 무조건 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기준을 이건 좋으니까 84는 한번 73에서 83 더 가져가 이런 거 없어. 그냥 8자는 무조건 빼. 예. 우리는 데드라인이 7이야. 했는데 성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3도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전체 모돈에서 73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인가 6%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요. 10월에 지금쯤 시작했는데 1년 만에 73, 84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성적을 기준으로 도태하다 보니까 그냥 84는 어차피 성적이 좋든 나쁘든 아웃이고 성적을 기준으로 도태를 하다 보니까 73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결국 73, 84는 그 산차수와 함께 산차수에 비례해서 총 산자수, 포획일수가 낮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 이제 모돈 향상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했고요. 1년 동안 하면서 이거에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앞선 거였어요. 그냥 너무 좀 특이한 상황이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거기 프린트는 나와 있을 겁니다. 첫 교배일이 334일, 306일, 다 300일이 넘어요. 왜? 넘든 안 넘든 더 못 시키겠으면 팔아버리라고 그렇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270일 넘기는 거에 대해서 풀이를 선언했죠. 그러다 보니까 300일 넘는 게 막 들어갔는데 아니 얘네들 이상한 돼지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총산이 20도, 24도, 21도, 12, 21, 12, 19, 17 전혀 교배일이 300일이 넘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270일령 내지는 이 밑에는 없으니까 아예 우리는 270일보다 또 좋게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거 후보돈 선발을 너무 잘해가지고 후보돈이 경산돈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1년 동안의 과정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단 확실히 사무실에서 후보돈 선발과 첫 정부 가능을 사무실에서 딱 그립을 잡고 리스트를 주고 나서부터 생긴 변화 딱 한 가지는 그 전에는 후보돈이 전체 성적을 깎아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고 나서의 결론은 1년 동안의 결론을 도출을 해보니까 후보돈이 평균 성적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깎아먹었던 후보돈의 첫 일산의 성적이 올라가긴 했다. 그리고 그게 큰 도움을 줬다라는 결론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네들이 2산, 3산 가면서 좀 더 높은 능력을 발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 모돈군으로 형성이 돼서 총산이 15.8 이렇게 나오고 포획일시가 14점 몇 그리고 저희가 MSY 35도로 가려면 무조건 연 평균 이유지수가 14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그러면 MSY 35도를 가기 위한 시스템들은 뭘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농장이 사주 그룹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간 관리를 하는 쪽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특히 아까 271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캐나다산 육종을 수입한 곳에서 받아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종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첫 교배 일령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제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로서는 대리모를 쓸 수 없는 구조. 유럽의 경우 아까 보면은 PSY나 이런 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MSY는 제가 많이 근접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대리모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모든 회전율이 2.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를 하는 제가 MSY에서 그나마 쫓아간 거고 걔네들은 뭐 16도, 17도, 뭐 18도 달고 있으니까 대리모 안 쓰면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회전율이 2.2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성적은 우리보다 훨씬 높죠. 예. 근데 저희 농장의 시스템은 대리모를 쓸 수가 없고 저는 이 시스템이 편해요. 좋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그 포유기간 3주 동안에 다 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BCS 관리를 하겠다.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좀 더 높은 산자수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딥스캔이라는 국내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장착을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 수립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딥아이즈입니다. 여기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더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분만사가요 87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가서 보면. 근데 걔네들이 동시에 낳잖아요. 한쪽 끝에서 분만 처치하고 있는데 막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이를 악물고 하는데도 저 끝에를 한번 돌고 와야 돼요. 거기 새끼 낳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몇 마리 막 처치 분만 막 하고는 주저앉으면 거기까지 일어나서 걸어가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앉아있다가, 안 났을 거야. 가보면은 무대기로 나 있고 몇 마리 죽어 있고, 그러면 막 제가 스스로 자책합니다. 넌 틀렸어. 돼지 키우는 놈 아니야, 너는. 그 둘러봤어야지. 딥 아이즈는, 모돈이 분만하기 전에 왜 바가지 긁고, 뭐 발로 막 바닥하고 막 산후 진통,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상 증세 보이는 것부터 카메라가 감지해서, 그 돼지 새끼가 뽕 나오면 그때부터 저기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극한에 불이 반짝반짝 합니다. 나 이거다. 나 저쪽 끝에 있는데 게을러지지 않고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둘이 받더라도 어쩔 때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울린다라면은 훨씬 더 간호분만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단위로 두 번째 새끼가 안 나오면 또 경고등이 울립니다. 극한에. 그러면 가서 뭐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심하게 걸린 경우는 저희 집은 가능하면 손을 안 넣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빼내는 경우도 있고 뭔가 간호분만 조치를 해줄 수가 있죠. 대체로 산자수, 포유기수 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계산을 해보면 핵심적인 게 뭐 3마리, 4마리 낳는 거 있다든지 간호분만 잘 못해가지고 무대기로 죽었다든지 중간에 걸려서 그렇게 안 되게끔 순산하도록 다 만들어야 되겠지만 100%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 거 한 7, 8마리 있으면 성적 뚝 떨어집니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평균치 다 깎아먹어요. 거의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깎아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산자수, 포유기수 올리는 것 때문에 저는 꼭 하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87칸의 그 불만 틀에 액상 대용료 자동 공급 시스템을 다 달겠다. 왜냐하면 14주 이상 이후 해야 되는데 걔네들 제대로 키워내려면 특히나 저희는 대리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액상 대용료가 제대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MSY 35도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9월 3일이죠. 순천시 축산단체연합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뭐, 이쪽에 농협, 축협, 뭐, 원협, 조합장, 뭐, 시장님, 뭐, 저희가 양돈, 양계, 한우, 낙농, 오리, 그리고 양봉까지 해서 6개 단체 500여 회원이 했는데 첫 번째 발족한 이유는요. 축협에다만 뭐 일을 맡겨놨더니 정치적인 문제에서 전혀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단체로 또 농민단체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제일 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양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한우 몇 분 남았어요. 하여튼 그 축산분뇨 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 18년에서 22년 5년 동안에 영사비 150억 에트리 서울대 네덜란드 바이에니언 대학 농림축산건협본부 엘시스 뭐 이렇게 에코팜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가 AI 축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그래서 바헤니언 대학에 우리 관계 공무원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수가 딱 보자마자 니네 순천에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데 있어. 거기 가서 배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런 작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에 꿈꿨던 건 그냥 스마트팜 을 꿈꿨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K-팝, K-푸드,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IT 강국 대한민국이 축산 현장, 특히 양돈과 함께 K-축산, K-AI 축산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게 됐고요. 가장 실증적으로 만들어낸 거는 카메라를 이용한 돼지 행동 분석 야식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돼지가 사료를 몇 시간 동안 먹었고 물을 얼마나 먹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한 달씩 돼지 공부 현장에서 하고 갔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뭐 견자세를 취한다든지 누워있는 자세라든지 뭔가 아픈 돼지만 취하는 자세 이런 알고리즘까지 다 해가지고 24시간 뒤에 딱 무슨 돼지가 문제가 있는지 정상인지 이런 게 다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게 완성을 못했던 건 거의 다 이루고 그 칩이 좀 요새는 싼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각 안 한다면서요. 이각 할 필요 없죠. 칩하면은 다 연결되니까. 만약에 전 동굴에 칩을 달아서 이 카메라를 이용한 돼지 행동 분석 양식을 달게 되면요. 더 이상 눈으로 관측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꿈꾸는 마지막이 AI 농장장 시대라 그러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분만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별로 담당 직원에게 카톡이 갑니다. 몇 다시 몇 돈방, 몇 번 돼지, 이상 있음, 격리 후 치료, 이런 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분만 전에 이상 징후들로 몇 다시 몇 돈방, 몇 시부터 분만 예정, 좀 더 나가면 뭐 소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졌죠. 최고 종부 적기, 몇 다시 몇 돈방 모돈, 몇 번 모동, 몇 시부터 몇 시가 종부 최적 시기 다 나올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근접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AI 축산 양돈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자세 이런 것이 돼야 되겠죠. 저도 어쩌다 보니까 올해 환갑이 돼서 저희 2세와 함께 양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졌던 경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컨설턴트의 43년 동안의 경험, 뭐 안기용 소장님의 박사님의 뭐 40년이 넘는 그런 분석 능력과 예지력 이런 것이 AI로 돼서 제 경험과 덧붙여서 그런 솔루션이 우리 아들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편하게 양돈 접고 낚시나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